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한 회사가 단 하나의 게임에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걸었습니다. 이건 뭐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만 있는 거대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과연 이 엄청난 승부수가 펄어비스를 구원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 펄어비스의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벼랑 끝에 선 거인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력만 보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거인인데 재무적으로는 지금 한 발만 삐끗해도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정말 모든 걸 단 하나의 게임에 걸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오늘 펄어비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겁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펄어비스의 딜레마가 시작되는데요.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 빛나는 기술력. 근데 그 뒤에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재무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지금 펄어비스는 딱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서는 블랙스페이스 엔진이라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온갖 찬사를 다 받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3년 연속 적자라는 이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거죠. 현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 재무 지표를 보면 위기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이미 3년 연속 적자고요. 심지어 다가올 2025년에는 영업 손실이 148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해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이렇게 계속 손실만 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재무 위기를 뚫기 위해서 펄어비스가 꺼내든 카드는 뭘까요? 바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원과 미래를 단 하나의 게임에 그냥 다 쏟아붓는 그야말로 오랜 전략입니다. 그 운명의 승부수가 바로 이 게임, 붉은 사막입니다. A급 오픈월드, 이거 한국 게임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초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그냥 신작 게임 하나가 아니에요. 회사의 생존 자체가 이 게임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공의 신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요.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벌써 200만 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이걸 찜해놨어요. 이 초기 기대감이 정말 폭발적이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열광할까요? 배경을 보면 일단 그 유명한 최첨단 엔진으로 만들었고요. 또 뭐 레슬링 같은 독특한 전투 방식,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개발사가 이런 AA급 대작을 내놓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이런 희소성이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출시일 확정. 몇 년 동안 계속 미뤄지기만 했는데 드디어 날짜가 딱 박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이거 영원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확실성이 마침내 사라졌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출시일이 확정되면서 이제 펄어비스 앞에는 아주 명확한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붉은 사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게 될 겁니다. 시나리오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박이 나면 7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주가가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 게임이 혹평을 받으면 주가는 3만 7천 원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모든 걸 건 투자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게임의 잠재력은 분명해 보이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회의적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내부적인 요인으로 귀결됩니다. 펄어비스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요, 다른 경쟁 게임이 아닙니다. 바로 그동안 수없이 깨져버린 약속에 대한 시장의 기억, 즉 양치기 소년이라는 낙인입니다. 보세요. 2019년에 처음 공개하고 나서 5년이 넘도록 출시 연기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의 역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었고 결국 양치기 소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출시 직후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그 매물 폭탄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 그리고 둘째, 차기작인 도깨비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 그 긴 공백기를 어떻게 버틸 거냐? 이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의견은 매수도 매도도 아닌 보유, 홀드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마어마하지만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에는 이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만약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요, 45,000원 아래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하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시 직전에 기대감이 최고조일 때 그때 한 50% 정도는 팔아서 수익을 챙겨두는 리스크 관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만약 주가가 37,000원 선마저 무너진다면 그건 실패 신호로 보고 미련 없이 손절하는 명확한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펄어비스가 예술적으로 멋진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이제 전 세계가 다 압니다. 하지만 과연 돈을 버는 게임도 만들 수 있을까요? 붉은 사막은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 바로 그 수익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마지막 시험대인 셈입니다.